오늘 요거 하나 깜짝이야. 미안해. 판구조론의 정리 과정. 그럼 이제 판구조론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지금 판구조론이 주로 나오게 될 거야. 왜 판구조론이 나오게 됐고 어떻게 해서 판구조론이 이제 완벽하게 됐는지 그런 걸 배우긴 하지만 일단은 판구조론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면은 판구조론인데 일단 판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순서를 조금 바꿔가지고 너는 책을 9페이지부터 보면 될 것 같아. 9페이지부터 먼저 보고 판구조론이 이런 거구나,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거 보고 용어 정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좀 할 거야. 자, 우리 지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여기 이제 바다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나눠져 이렇게 있을 건데, 자, 지각. 지구는 일단 지각 밑에 멘틀, 그다음 멘틀 밑에 이제 핵이 있는데 핵은 왜 핵이랑 네 핵으로 나누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지각 같은 경우는 또 두 가지로 대륙 지각이랑 해양 지각으로 나누게 돼. 그래서 대륙 지각은 이렇게 될 거고, 이게 이제 대륙 지각. 당연히 물 속에 있는 게 이제 해양 지각이 되겠죠. 자, 보면은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략 지각이 조금 더 두꺼워, 해양 지각이 좀 얇고, 대륙 지각이 평균 한 35km 정도 되고 두께가, 해양 지각이 5km 정도 됩니다. 두께를 봤을 때. 그럼 두께는 대륙 지각이 더 크지, 그치? 두께는 더 큰데 밀도라는 애는 해양 지각이 더 커. 그러니까 해양 지각이 더 단단하다는 뜻이야. 해양 지각이. 자, 그다음에 이제 멘틀 같은 경우는 이 멘틀이 좀 중요한데 우리가 할 때, 자, 멘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는 구분 용융 돼 있다고 얘기를 해. 구분 용융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유동성 고체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러니까 액체는 아닌 거야. 무조건 고체야, 무조건. 멘틀은 무조건 고체다. 움직이긴 하지만 무조건 고체다.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TMI로 보면은 감나반질로 되어 있다. 이건 아마 책이 없을 거예요. 요거는 요 판에 대한 얘기는 책이 없을 거야. 그래서 책이 없나? 다 보세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외핵 같은 경우는 액체야. 자, 유동성, 액체,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고, 대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친구가 없겠지. 안녕. 너가 최선이지? 네. 그래. 자, 네. 너 이쪽으로 좀 붙어. 아니, 안 그래. 책상 조금 가. 진정해. 9페이지 보면 돼, 요거. 어디지? 그렇지. 이쪽 9페이지 먼저. 자, 외핵은 액체로 돼 있고, 액체로 돼 있다는 얘기는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움직이는 걸 보통 우리 이제 판구조론에서는 대류라고 얘기를 할 거야, 대류. 그래서 외핵의 대류가 일어날 거고, 대류가 일어나면 뭐가 되냐면 지구 자기장이라는 게 생겨. 자기장은 다음 주에 다시 좀 자세하게 보게 될 거야. 지구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래서 외핵의 대류에 의해서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이걸 우리가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불러. 어떻게 자기장이 만들어지는지는 그거는 물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넘어갈 거야, 알겠죠? 우리는 지구과학에 해당하는 물리화학 파트 또는 생명과학 파트는 얘기를 할 거지만 좀 오버되는 건 얘기 안 할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내핵은 그냥 고체다 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아, 내핵은 고체다. 이렇게. 자, 그리고 문제 없죠? 편하게 되니까. 그러면 뭐가 있을까? 이거볼까요? 대륙지각은 화강암 구절로 되어 있다. 잠깐만. 대륙지각은 어디 것에 설명을 해야 될지 잠깐만. 대륙지각은 화강암 질로 되어 있고 여기까지만 하자. 현무암 질로 되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얘도 한 3, 4주 뒤에는 마그마랑 돌 나오면서 그때 또 자세하게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일단 현무암질은 단단한 애구나. 얘는 이제 제주도에 보면 구멍난 그거 있죠? 구멍난 까만 돌, 그치? 그게 이제 현무암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각과 멘틀의 이제 경계면,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우리가 모호면이라고 하는 거고, 그죠? 모호면. 자, 그러면 이제 판이라는 건 뭐냐면, 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판이라는 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지각이랑 멘틀의 상부를 합쳐서 판이라고 불러요. 지각이랑 멘틀의 상부. 무슨 말이냐면 이걸 다시 그리면 얘는 이렇게 있을 건데 이렇게 해서 밑으로 쭉 있을 거고 똑같이 그리면 쭉 그려야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제 대륙지각, 여기 이제 해양지각을 했을 때, 자, 요렇게 해서 지각 밑을 멘틀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지각 밑을. 그러면 요만큼은 우리가 상부 멘틀이라고 할 거고, 상부 멘틀 밑에 요만큼 우리 밑으로 쭉 여기를 이제 하부 멘틀이라고 할 거야. 그럼 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부 멘틀부터 지각을 포함한 이 부분을 우리가 판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그럼 당연히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있으면 대륙판이라고 부를 거고, 상부 멘틀과 해양 지각이 합쳐진 거면 우리가 해양판이라고 부르겠죠. 됐니? 그리고 요 상부 멘틀까지, 지각부터 요 상부 멘틀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판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불러요. 암석권. 그 밑에부터 하부 멘틀, 그러니까 하부 멘틀을 얘기하는 거야. 하부 멘틀은 연약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연약권은 대류가 일어나고 있고, 그럼 대류로 인해서 위에 있는 판들이 움직이게 돼. 그런 걸 우리가 판구조론이라고 부르는 거야. 판구조론. 자, 다시 볼게. 그러면은 자, 별거 없어. 여기다 지울까? 자, 이렇게 있어. 지구가 이렇게 있을 건데, 이렇게 있으면, 자, 지구는 중심으로 올수록 온도가 높아요. 그리고 밀도도 높아. 알겠니? 밑으로 올수록 온도도 높고 밀도도 높다. 딴딴하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밑에 온도가 위의 온도보다는 높다고 방금 얘기했잖아, 그렇죠? 자, 우리 온도가 높으면 밀도가, 보통은 그러니까 물질은 온도가 높으면 부피 팽창이니까 밀도가 작아져,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지구과학에서는 그냥 온도가 높으면 가벼워, 온도가 낮으면 무거워,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돼. 알겠죠? 그리고 뭐 부피군, 질량이군, 밀도군, 부피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온도가 높으면 좀 가볍고 온도가 낮으면 좀 무겁다. 여기 온도가 높아? 그럼 얘네가 이렇게 상승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상승하려고. 그럼 상승한 부분이 뭐 무조건 뚫고 나가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순환이라는 거예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연약관인데 그 위에 있는 땅덩어리들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치? 그 위에 있는 땅덩어리들이 이 땅은 지금 이렇게 움직일 거고 이 땅은 이렇게 움직일 거고 이 땅은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치? 그냥 간단한 거야. 욕조 위에 스티로폼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돼. 그 스티로폼이 판인 거야. 판. 알겠죠? 욕조가 대륜 그 멘틀, 타워 멘틀인 연약관인 거고. 그럼 밑에 있는 욕조 물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표면의 움직임에 따라서 판들, 스티로폼이 움직일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보니까 판들이 벌어지는 게 있고 판들이 모이는 게 있지. 그치? 판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판들이 모일 수도 있어.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할 건데, 자 봐봐. 우리가 판의 경계라는 걸 볼 거예요. 자, 판의 경계. 자, 판의 경계를 볼 건데, 자,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다시 직사각형 구조를 그려드리면, 자, 이렇게 있어. 그러면 멘틀이 이렇게 대류가 위쪽으로 상승하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라인으로 돌아야 되니까 이렇게 도는 라인이 있어. 대류가 이게 쭉쭉쭉쭉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위에 판들이 이렇게 있어. 자, 그 위에 이렇게 해서 가볍게 그릴게. 자, 그러면 자, 우리 요 부분 지금 요 부분은 멘틀의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치? 멘틀의 위로. 여기는 멘틀의 상승부. 그러면 여기는 멘틀이 내려오는 거지. 그치? 내려가 아래쪽으로. 여기는 멘틀의 하강이야. 멘틀이 상승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 그럼 땅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있는데 밑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벌어진단 말이야. 얘네들 때문에. 그치? 대류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벌어진다고. 그쵸? 자, 그걸 다시 그리면 이렇게 벌어져서 이런 식으로 벌어질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벌어질 거란 말이야. 그리고 위로 올라온 마그마가 분출될 수도 있고 식을 수도 있는 거야. 그치? 바깥으로 분출될 수도 있고 중간에 식어서 새로운 땅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럼 멘틀이 상승해서 땅을 벌려. 이거 우리 벌어지는 이 힘을 장력이라고 할 건데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할 거야. 지금 그림만 일단 보세요. 자, 멘틀의 하강이야. 그럼 판들이 이렇게 해서 모일 건데 모이는 경우도 여러 가지로 있단 말이야. 왜냐면 두 개가 모여. 근데 얘네들이 비슷해. 비슷해. 밀도가 비슷해. 둘 다 똑같은 딱딱함이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산을 만들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어느 한쪽이 월등히 딱딱해. 그러면 얘가 약한 쪽을 파고들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거 조금 더 다시 볼 거고. 어쨌든 멘틀이 하강하는 부분에서는 땅이 모이는구나. 그러면 땅이 모이면 이렇게 되든 어쨌든 전체 길이는 줄어드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에서는 새로운 땅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판의 생성. 근데 멘틀이 하강하는 부분은 만약에 얘가 여기로 이제 치고 들어온다고 치면 이만큼의 땅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판의 소멸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차근차근 볼게요. 요거에 따라서 요거부터 차근차근 보면 세 가지가 있어. 판의 경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발산형 경계라는 게 있어요. 발산형 경계. 수학에서 수렴 발산 배우는 수렴 발산. 발산은 계속 커지는 거지. 그치? 커지는 거. 그래서 여기서 벌어지는 이런 걸 이제 발산형 경계라고 할 건데, 자,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 원리를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다시 써볼게. 발산형 경계는 멘틀의 상승부에서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땅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자, 그럼 새로운 땅이 만들어져. 땅이 이렇게 해서 벌어진대. 그럼 잘 생각해봐. 땅이 이렇게 해서 벌어진대.
그러면 지진 나 안 나? 너무 어려운 거 같니? 판과 판이 벌어진대. 그럼 당연히 지진이 나지 않겠니? 그쵸? 지진이 일어날 거야.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 마그마가 뚫고 올라와서 화산 폭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올라오다가 그냥 식을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는 화산이 발생할 수도 있어. 발생 안 하는 건 아니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요렇게. 그리고 발산형 관계는 정단층이라는 걸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단층. 정단층이 뭔지 나중에 알려줄 거야. 단층이라는 건 뭐냐면 땅과 땅이 끊어진 거야. 끊어진 거. 이거잖아. 그냥 얘가 이렇게 두 개 있는 땅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에 있던 땅을 이렇게 늘려서 끊어뜨릴 수도 있는 거잖아. 찹쌀가루 생각해. 찹쌀가루가 이렇게 벌리면 끊어지잖아. 그렇죠? 끊어지는 모양이 있는 데가 다시 할 거야. 알겠죠? 그냥 정단층이라는 게 있구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벌리는 힘을 뭐라고 하지? 물리 시간에 배우잖아. 아직 안 배웠나? 장력이라고 하죠. 장력. 실의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 뭐 이런 거 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장력. 자, 발산의 경계 다시 한번 그려보면 똑같은 그림이지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를 그냥 요렇게 그려볼게. 요렇게 해서 이렇게 그럼 판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겠지, 그치?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그죠? 여기는 새로운 땅이 만들어질 거고. 자, 그러면 봐보세요.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지금 내가 투지로 그래서 그렇지 얘를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산맥인 거잖아. 그치? 이렇게 산맥인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저 산맥이라고 해서 해령이라고 해령. 그러니까 여기 물속이야. 물속이면 해저 산맥이고 해령이야. 그럼 물속이 아니야. 그럼 그냥 산맥이지. 그치? 그럼 물속이 아니야. 그럼 산맥이야? 그걸 우리가 습곡산맥이라고 부를 거야. 자,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자, 첫 번째 대륙판과 대륙판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양판과 해양판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벌어질 때 우리가 그거를 벌어지게 되면 이렇게 V자 모양의 계곡이 생겨. 그러니까 V자 협곡이라고 문제에 써 수도 있고, 자, V자 협곡 또는 V자 열곡. 그래서 열곡이란 말이 훨씬 많이 쓰여. 그래서 지금 열곡 있으니까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열곡대라고 얘기합니다. 열곡대. 됐어요? 열곡대. 그러면 봐봐, 아까 뭐라고 했어? 이게 물속에 있어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물속에 있을 때는 해저선맥 해령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 똑같은 거야. 해령이나 열곡대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열곡대가 물속에 있으면 해령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냥 해령은 바닷속 산맥, 열곡대는 땅 위에서의 산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볼까? 해령이라는 게 생긴다. 그리고 화산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지진에 대해서 잠깐 추가적으로 볼 거야. 지진에 대해서. 지진이라는 게 뭐지? 땅에 있는 에너지가 축적됐다가 방출되는 뭐 이런 걸 혹시 지진을 하죠, 그렇죠?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죠? 아무튼 땅에 아무튼 뭔가 땅이 흔들리는 뭐 이런 거잖아, 그렇죠? 자, 니네 집이 있어. 자, 지진이 여기서부터 출발했어. 자, 지진이 빵 터졌어. 자, 지진이 빵 터졌어. 그걸 우리가 진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원. 지진의 원이 빵 터졌어. 자, 지진이 빵 터졌어. 그때 이 진원에서 이 지표, 여기, 그러니까 지표에서의 진원과 지표에서의 뭐 수직거리 이렇게 볼까요? 수직인 지점? 요거를 우리가 진앙이라고 합니다. 진앙. 수직이 진앙은 상관은 관심이 없어.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진원의 깊이가 중요해. 이 진원의 깊이가 중요해서 우리가 진원 깊이가 100km 미만이다. 이런 지진을 우리가 천발 지진이라고 불러요. 천발 지진. 근데 만약에 100km 이상이다. 100에서 한 350 또는 한 400km 정도까지다. 이걸 우리가 신발 지진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고등지구가 원이야. 학교 내신이 아니라 고등지구가 원인데 학교에서는 때에 따라 조금 요거를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어요. 세 가지로. 0에서 70, 70에서 150, 150에서 300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는 천발과 신발만 할게요. 왜냐면 중발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개만 일단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서는 주로 천발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돼요. 천발 지진. 그러면 이제 화산은 안 일어나서 이건 아니라고 했어. 지금 화산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쉽죠? 여기까지.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수렴형 경계. 자, 수렴형 경계인데 수렴형 경계는 아까 뭐였냐면 땅이 모이는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 그치? 땅이 모이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수렴한다. 아니 뭐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야. 어떤 한 수에 딱 모이면 그게 수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수렴형 경계. 자, 수렴형 경계에 모이는 건데 모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단어를 좀 써보면 멘틀의 하강부. 그 다음에 서로 이제 민대. 자, 서로 미는 힘. 그러니까 우리 땡기는 힘은 장력이라고 했잖아. 그치? 서로 미는 힘은 양쪽에서 미는 힘은 이거 횡압력이라는 걸 써요. 횡압력. 자, 그리고 횡압력이 일어나고 이게 얘랑 조금 반대일 거 아니에요. 그치? 얘랑 좀 반대일 건데 어쨌든 뭐 정단층인 경우에 역단층이라는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장애 여기는 판의 소멸이라고 아까 얘기했었고 땅이 없어지면 이따가 다시 내가 손으로 이제 그림을 봐줄게. 자, 그리고 당연히 땅과 땅이 움직이니까 지진은 무조건 있는 거야. 그치? 지진은 무조건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화산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좀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좀 잘 하셔야 돼요. 자, 수렴형 경계 잘 보세요. 수렴형 경계는 첫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충돌형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섭입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충돌형 경계는 뭐냐면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면 우리가 충돌형 경계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섭입형 경계는 뭐냐면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혔을 때 또는 해양판끼리 부딪혔을 때 우리는 섭입형 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일단 충돌형 경계는 뭐냐면 충돌형 경계는 잘 봐. 엄청 심플해. 잘 봐. 이렇게 와. 이렇게 와. 근데 얘네 둘이 같이 딱딱해. 둘 다 똑같은 딱딱해.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충돌형 경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산이 하나 만들어진 거든. 근데 우리 이게 판이잖아. 판. 엄청 큰 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산맥이 생기는 거야. 이게 산맥. 그래서 자,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면 습곡 산맥이라는 게 생기고 대표적인 지역이 히말라야가 됩니다. 미안하지만 대표적인 지역은 좀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 풀 때 각각의 이제 지도에 어디 있는지도 알면 좋은데 그거는 문제 풀면서 자동으로 외우게 될 거야. 계속 풀 거기 때문에. 자, 습곡산 얘는 끝났어.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땅과 땅이 만났으니까 어쨌든 지진은 발생할 거야. 그렇죠? 지진은 발생할 거야. 근데 얘는 딱히 화산이 터지고 한 덕지가 없지. 그렇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얘는 멘틀이 봐봐. 멘틀의 상승도 마그마가 이렇게 해서 솟구쳐 올라야 그게 화산이 될지 말지 할 거 아니야. 그치? 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여기는 주로 천발 지진. 지진만 발생한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섭입형. 얘가 중요한 거야. 얘가. 우리는 얘 때문에 보는 거야. 얘 때문에. 오늘은 얘 때문에 보는 거야. 섭입형 때문에. 얘가 어렵습니다. 얘가. 자, 섭입형은 뭐냐면 섭입형은 이런 거야. 자, 판과 판이 만날 건데 어떻게 되냐면 얘가 좀 더 딱딱하다고 칩시다. 여기 좀 딱딱한 판이에요. 오른쪽 판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만나면서 얘가 가벼운 판이지, 그렇지? 표현을 모르겠다. 부드러운 판이라고 할까? 부드러운 판이 딱딱한 판. 얘가 이렇게 뚫고 들어가. 그림 잘 봐. 이거 이렇게 뚫고 들어간다고. 그럼 뚫고 들어가는 걸 대략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런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뚫고 들어갈 때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인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골짜기가 하나 생겨. 이거를 우리가 해구라고 하는 거야, 해구.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든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든 똑같은 거잖아, 그쵸? 자, 그리고 이렇게 들어간 여기를 이제 우리가 섭입대라고 부르는 거야, 섭입대. 그래서 여기를 이제 섭입대. 자, 잘 봐. 간단해. 니네 박수 치면 손바닥이 어때? 뜨거워지죠? 그렇죠? 차가워지지 않잖아. 이게 뜨뜻해지잖아. 그렇죠? 손바닥은. 근데 생각해봐. 니네 집보다 훨씬 큰 땅들이 마찰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온도가 엄청 높아. 그래서 섭입대에서는 마그마가 생길 수가 있어. 마그마가 생길 수가 있다고. 그 정도로 온도가 높을 거고, 마그마가 생겼어? 그러면 여기서 화산이 터질 수도 있어요. 화산이 터질 수도 있어.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뒤에서 배울 거야, 알겠죠? 일단 마그마가 생겼으니까 터질 수 있다, 이렇게 본 거고. 화산이 터졌어. 근데 이게 하필 물속이야. 화산이 터져서 이렇게 해서 화산섬이 생겼어. 이걸 우리가 열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열도. 알겠니? 열도. 근데 이 열도라는 건 어떻게 생기냐면, 열도라는 건 보통 모양이 우리가 이것도 2D니까 3D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해서 해구가 쭉 나열돼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해구 라인에 따라서 섬들이 이렇게 배치되게 됩니다. 해구 라인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은 열도의 모양이 부채꼴 모양이라고 해서 호상열도라는 생각을 쓸게요. 호상열도.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그림을 보면 잘 보세요. 다시 한번 깨끗하게 그려볼까? 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어. 분명히 여기서 마그마가 생기고 여기서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잖아. 그쵸? 화산 폭발이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그렇지? 지금 누가 뚫고 들어가는 판이야? 자, A가 있고 B가 있잖아. 그치? A가 있고 B가 있는데 나 넘어갔구나. 진짜 넘어가면 안 되는데. 여기다 쓸게요. 밑에다 써야겠다. 밑에다 쓸게요. 이렇게 할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네. 그래서 이렇게 있을 건데, 자, A판과 B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이제 마그마가 생겨서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잖아, 그렇지? 됐죠? 그럼 A와 B판 중에 누가 뚫고 들어가는 판이야? B가 뚫고 들어가는 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밀도를 따졌을 때는 A가 있고 B가 있는데 B가 더 밀도가 커요, 딱딱하기 때문에. 근데 B가 막상 뚫고 들어가는데 화산 같은 건 A에서 다 생기지. 그렇잖아. B판에서 화산이 생긴 게 아니라 A판에서 화산이 생긴 거잖아, 그렇죠? 됐어? 그리고 A판으로 가면 갈수록 요 마그마가 점점 더 깊이 있지. 그치? 그래서 A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져. 왜냐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와서 여기는 여기서 지진이 터지고 여기는 여기서 지진이 터질 거 아니야. 그쵸? 마그마가 솟구쳐 오를 때 여기서 지진이 날 거 아니니. 그쵸? 그래서 다 보시면요. 대륙판과 여기까지만 써야겠지. 대륙판과 해양판과 해양판인데, 일단은 대륙판과 해양판과 해양판 둘 다 해구는 생깁니다. 그쵸? 해구는 생겨요. 그리고 해구가 있다는 건 섭입대가 있다는 거고, 섭입대가 있다는 건 천발 지진도 생기고 신발 지진도 생긴다는 뜻이야. 그래서 천발 지진, 신발 지진이 다 생긴다. 그 다음에 뭐가? 열도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열도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죠? 됐니? 여기까지? 그럼 대략적인 내용이 거진 끝난 거야. 대략적인 판구조론이 거의 끝난 건데, 잠깐 지우고 정리하고 다시 하겠지만,
일단은 발산이 있고 섭입이 있구나. 발산이 있고 수렴이 있는데 수렴형 경계는 충돌형과 섭입형이 있다. 이렇게 일단은 잠깐 봤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보세요. 35. 생각보다 칠판이 흡수해서 원래 이 정도까지 치우고 안 지웠는데 일단 이건 지울게요. 어차피 영상은 올라가는 거 알죠? 그렇죠? 카페나 이런 데 몰라? 모르고 있었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 니는 대답도 안 해. 응? 자 채연이는 네. 어때? 그냥 차가 막혀서 늦은 거야? 아, 저 버스가 늦게 와가지고. 그 너는 뭐 자율동원 이런 게 아니지? 네. 그냥 단순히 교통체증 때문에 늦게 온 거지? 아, 네. 일단은 시간이니까 저거 정리하고 선구조는 잠깐 정리하고 예시하고 아마 쉬게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잘 봐. 그러니까 판구조론이라는 게 있었고요. 내가 고딩들은 이렇게 반복 안 해. 근데 니네 할 게 많잖아. 우리한테 다 할 게 많으니까 일부러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해서 그냥 외우게 시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지겹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외우고 간다고 생각해. 알겠죠? 지금 외우고 간다. 자, 판구조는 우리가 이제 판이라는 것을 배웠죠. 판. 판은 대륙판이 있고 해안판이 아까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판 같은 경우는 암석권에 해당하는 거고 암석권은 뭐였어? 지각과 상부 멘틀의 상부 멘틀의 상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대륙지각이 해양지각보다 더 두꺼우니까 대륙판도 해안판보다 두껍고 밀도는 더 낮게 됩니다. 작게 돼요. 자, 그리고 판구조론은 뭐였냐면 판구조론은 판이 이동한다야. 판이 멘틀의 대륙 위에서 하부 멘틀. 자, 상부 멘틀은 지각과 합쳐져서 판이 되는 거고 하부 멘틀은 대륙으로 인해서 판의 이동에 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의 경계라는 게 나올 건데 보통은 판의 경계에서는 지진과 화산이 발생을 해요. 근데 꼭 지진과 화산이 판의 경계에서만 되는 건 아니야. 꼭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이따가 나올 보존형 경계 이런 경계에서만 지진이나 화산이 있는 건 아니다. 자, 그럼 잠깐 퀴즈.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과 화산이 일어나는 지역 중에 어떤 지역이 더 많아? 자, 내 생각을 해봐. 어떤 지역이 더 많겠어? 쉽게 생각해. 지진이 일어난다고 화산이 일어나? 아니잖아. 근데 화산이 일어나면 무조건 지진이 발생해야 돼. 그쵸? 그러니까 지진만 발생하는 지역이 있고 화산도 같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으니까 일단은 지진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이 좀 더 많습니다. 자, 판의 경계가 첫 번째는 뭐였냐면 발산의 경계였고요. 발산의 경계는 대륙판과 대륙판, 그 다음에 해안판과 해안판이라고 얘기했어요. 해안판과 해안판. 그래서 다 벌어지면 습곡산맥이라는 걸 V자 열곡이라는 걸 만든다. 이 열곡이 밑에 있으면 우리가 해령이라고 하는 거고 해령이 겁나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제 추가적인 것까지 다 올 테니까 잘 보세요. 해령이 겁나 중요하다. 자, 해령 이렇게 있어서 땅이 벌어질 건데 왜냐면 열곡보다 더 많이 해. 자,
그래서 여기서는 판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안 만들어질 수도 이런 건데 일단 판이 만들었다고 치자고 마그마가 폭발할 게 아니라 그냥 땅이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하면 어린 땅이지. 이제 태어난 땅이니까 그렇지. 이제 태어난 땅이니까 어린 땅이란 말이야. 그러면 해령을 중심으로 이게 이제 해령인 건데 해령을 중심으로 끄트머리로 가면 끄트머리로 갈수록 나이가 많겠지. 그치? 맞잖아. 얘가 점점 이렇게 벌어질 건데 가운데는 어린 땅들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 그럼 점점 나이 든다가 바깥으로 밀려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나이가 많을 거고. 자, 그리고 퇴적물의 두께도 물어볼 거예요. 퇴적물의 두께. 퇴적물은 그냥 쌓이는 물질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적물의 두께도 두껍겠지. 아니, 나이가 많다면 그냥 쉽게 생각하자고. 나이가 많으면 당연히 쌓여있는 애들도 많이 쌓였을 거 아니야. 그쵸? 요거 엄청 중요해.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이렇게 있고, 발산의 경계는 장력, 멘틀 대류의 상승, 그 다음에 지진이나 화산이 발생, 뭐 정단층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 대표적인 지역이 자, 동아프리카의 왜곡대, 그 다음에 대서양, 안 쓸게. 대서양 중앙해령, 그리고 동태평양, 해령을 써야겠다. 동태평양, 대서양, 중앙해령, 이렇게 이런 지역이 있다. 근데 잘 생각해봐. 외울 건 아니겠지. 왜? 써있잖아. 열곡대, 해령 나왔으니까 동태평양 해령이라고 하면 아, 해령 이거 발산형 경계구나. 멘틀이 지금 위로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 그죠? 틴틴? 두 번째 수렴형 경계. 자, 수렴형 경계는 뭐라고 했었냐면 충돌이 있고 충돌형이 있고 섭입형이 있다고 했는데 충돌형은 대륙판과 대륙판, 그래서 얘네들끼리 모여서 산맥을 하나 만들고, 이것 대표적인 산맥이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얘기했지. 책에 다 써있다. 그쵸? 자, 섭입형은 두 가지가 또 있었어요. 해안판과 대륙판, 그 다음에 해안판과 해안판. 그치? 그래서 섭입형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하다. 그래서 섭입대라는 게 있고, 그치? 그리고 얘는 섭입되지 않는 판일수록, 거기다 안 쓸게요. 섭입되지 않는 판으로 갈수록 진원이 깊다. 요렇게. 요거 엄청 중요하다. 요거. 알겠죠? 요거 엄청 중요해요. 자, 그럼 이렇게 볼까? 이렇게 볼게요. 자, 예시적인 그림 하나 이렇게 봅시다. 자, 이렇게 있어서 예를 들면 A와 B가 있는데 얘가 지진이 발생한 지점으로 찍어봤어. B판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점.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래. 그러면 A판과 B판 중에 누가 더 단단한 판이야? A가 단단한 판이 없죠. A가 파고드니까 B에서 지금 일어난 거지. A가 지금, 얘가 A죠. 저기서는 파고드니까 들어간 쪽, 내가 파고 들어간 애는 얘를 만드는 거고, 안 들어간 쪽이 지금 이게 하나에 터지는 거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으면 C가 있으면 C가 제일 밀도가 작은 판이지. 그치? 그래서 밀도 차이를 비교할 때는 밀도가 A, B, C가 있을 때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 B, 그 다음 C 이렇게 된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히건 해양판과 해양판이 부딪히건 일단 해구라는 건 만들어지고 열도라는 것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예시를 보면 뭐 1번 해구, 그래서 뭐 안류산, 열도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뭐 칠레, 페루, 회국 이런 애들 있다. 각자의 위치는 문제를 풀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지도 그리기 좀 그래서 알겠지? 이렇게. 자, 마지막 보존형 경계인데, 자, 보존형 경계는 뭐냐면, 보존형 경계는 일단은 보존이야. 보존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보통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생성이나 소멸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생성도 없고 소멸도 없다. 보존형 경계는 무언가 일정하다 값이 이거잖아. 판의 생성도 없고요, 소멸도 없습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혜령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위에서 바라본 거야. 혜령을 위에서 바라보면 이 혜령이 이렇게 돼 있겠지. 그치? 혜령이 이렇게 있을 거야. 혜령을 중심으로 땅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겠지. 그치? 혜령을 중심으로 땅이 벌어지고 있을 건데, 이렇게 해서 이 혜령도 땅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칩시다. 알겠죠? 이 혜령도. 그리고 각각의 속도는 다 똑같다고 가정할게요. 각각의 속도는. 그러면 여기는 오른쪽 가는 애랑 왼쪽 가는 애가 있으니까 땅이 어긋나지. 그치? 땅이 어긋나서 땅이 찢어진단 말이야. 아까 우리 찹쌀도 이렇게 당기면 툭 하고 끊어진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우리가 정단층, 역단층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층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때 생기는 단층을 우리가 이제 변환 단층이라고 부르는 거야. 변환 단층. 근데 여기는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니까 오른쪽, 왼쪽이니까, 그리고 각각의 판의 이동 속도는 똑같다고 했으니까 판이 안 찢어지지? 그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단열대라고 불러요. 여기 단열대. 그래서 보시면 지금 10페이지 밑에를 하고 있는데, 보존형 경계에서 이제 단열대라는 말은 여기 없지만 단열대라는 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그럼 만약에 지금 어떻게 땅이 이쁘게 속도가 같은 속도로 가겠니? 그치? 뭐 말이 안 되지. 그럼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땅이 벌어질 거고, 뭐 땅이 이렇게 벌어진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쪽 부분이나 다 판의 이동 속도가 다르지. 그치? 서로 다르잖아. 그러면 다 찢어지겠네? 그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향 이동 단층이라고 불러요. 됐니? 주향 이동 단층. 그러면 이런 거네. 주향 이동 단층 안에는 변환 단층이 포함될 수 있지. 근데 변환 단층이 있다고 해서 주향 이동 단층이 있다고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 변환 단층이 있어도 속도가 똑같은 단열대가 있으면 이건 주향 이동 단층이 아닌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주향 이동 단층을 변환 단층이라고 불러도 돼. 그래도 되는데 변환 단층을 주향 이동 단층이라고 부르면 좀 틀릴 가능성이 높아.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건데, 자, 대표적인 변환 단층 딱 하나 나와. 하나.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해서 딱 하나 나와요. 이거는 기억하기는 좀 쉬워. 변환 단층 예시는. 자, 그러면 마무리 요거 하고 잠깐 칩시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보세요. 땅이 이렇게 벌어지면 이건 발산형이지. 그치? 근데 어떻게 땅이 이쁘게 저렇게만 벌어지겠니? 만약에 이 땅은 이렇게 천천히 가고, 이렇게 할까? 만약에 땅이 이렇게 해서 가고 있어. 그래도 벌어지는 거지, 그치? 그쵸? 그래도 벌어지는 거야. 자, 만약에 이렇게 있어. 오른쪽 땅은 되게 빨리 가고, 왼쪽 땅은 천천히 가. 그럼 이렇게 해도 발산이지. 그쵸? 이렇게 해도. 그쵸? 왜냐면 벌어지잖아. 어쨌든. 그치? 이어도 빠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딱 중간의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만 벌어진다. 이것만 발산이 이게 아니야. 알겠죠? 벌어지면 발산형이야. 수렴안도 마찬가지로 모이면 제일 이쁜 그림은 이거겠지만,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땅이 모여도 수렴형.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빨리 가고 얘는 천천히 가고 그럼 얘 따라잡아서 모일 거 아니야. 그쵸? 그래도 수렴형. 그러니까 발산형이나 수렴형 같은 경우는 그림이 항상 한 가지씩만 나오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림 봤을 때 화살표의 방향만 봐도 이게 발산형인지 수렴형인지 보고 볼 줄 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봅시다. 한구전의 정리 과정에서 첫 번째로 대륙 이동설이라는 게 나와요. 대륙 이동설. 대륙 이동설이 뭐냐면 말 그대로 대륙이 이동했다야. 백엔어가 주장을 했고요. 백엔어가 주장을 했고 연도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연도가 책에는 연도가 써있긴 한데 연도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백엔어 주장을 한 건데 일단 백엔어는 기상학자야. 기상학자. 날씨 측정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거 신기한 거지, 그치? 책을 읽다 보니까 신기해서 직접 이제 확인을 좀 해본 건데 보니까 대륙이 옛날에는 하나로 모여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백엔어가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로 주장을 할 때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항상 주장을 하려면. 그렇죠? 이것 때문에 모여있을 것이다 주장을 할 건데 자, 첫 번째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가지를 좀 주장하는데 빙하의 흔적을 얘기합니다. 빙하의 흔적. 인도에 빙하의 흔적을 얘기를 해요. 인도 더운 나라야, 추운 나라야? 더운 나라잖아, 그렇죠? 인도 적도에 있어서 더워. 근데 인도에 빙하가 있었던 흔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옛날에는 인도가 추웠다 이게 아니라고. 옛날에 적도가 추웠어 이게 아니라 옛날에 인도 대륙이 인도가 있는 이 땅이 이 판이 북쪽에 있지 않았고 남쪽에 있지 않았을까? 빙하 근처에 있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가 얘가 그 지방에 있다가 온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있어? 해안선 일치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대륙을 떼는 거야. 남아프리카랑 아프리카랑 대륙을 떼서 이제 붙여본 거야. 그러니까 옳지 맞는 거야 이게 얘네가 그림이 모양이 퍼즐 같이 완벽하게 딱딱 들어맞진 않지만 그래도 맞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해안선이 일치한다 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화석. 화석의 분포. 거기 보면 화석의 분포에서 그림이 막 이것저것 나올 건데 거기 보면은 메조사우루스랑 글로소프테리아라는 게 있어요. 메조사우루스, 글로소프테리아. 그러니까 얘네가 왜 메조사우루스가 이거에 뭐랄까 증거가 명확하게 되는지 요 정도까지 몰라도 되지만 그냥 한번 얘기를 해주자면 메조사우루스는 그거야. 메조사우루스는 수영을 못하는 애야. 쉽게 얘기하면 수영을 못하는데 이 대륙이랑 동시에 발견이 된 거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바로 수영을 못하는데 여기 이렇게 산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얘네가 예전에 이 땅이 붙어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글로스테리아는 거 뭐냐면 얘네가 전 세계적으로 조금 이제 있는 화석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게 있어. 식물이라는 건 자기가 살 수 있는 특정 기후와 환경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있다는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기후가 똑같았다는 뜻이잖아.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게 어떻게 말이 돼? 전 세계가 다 똑같은 날씨였어.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땅이 한 군데 모여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화석 구조고요. 해안선 일치와 같이 있는 거는 이제 지질 구조의 연속선이라고 했어요. 지질 구조의 연속선. 그래서 간단해. 여기 산맥, 산맥, 바다 치웠어. 그러니까 얘가 마치 하나의 산맥처럼 이렇게 쭉 연결이 되더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도 남아프리카랑 아프리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남아프리카랑 아프리카. 그래서 아무튼 연속 성이구나. 아무튼 이러한 증거들로 인해서 이제 백엔어가 대륙 이동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옛날에는 판게아라는 초대륙으로 판들이 모여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이제 지질학자들이 얘기를 하겠지. 뭐래 이 새끼? 뭐해? 이 새끼 뭐야? 그러니까 왜냐면은 꼴보기 싫잖아. 아니 날씨하는 애인데 자기들 영역으로 들어와서 자기네들은 이제 미처 발견을 못한 거겠지? 그치? 이론이 쓸데없는 얘기하니까 얘네가
야,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너 씨발 왜 그런데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 그래 이렇게 쳐. 차라리 그래 네 말이 100번 맞다고 치자. 그러면 왜 지금은 판들이 이렇게 벌어져서 지금은 왜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베게너가 얘기를 합니다. 베게너가 원동력은 아마도 달의 인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모르니까 이 사람은 잘 모를 거야. 달의 인력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때는 그런 뭐랄까 현대물리, 고전역학 이런 게 잘 돼 있던 시기야. 그래서 뭐 지구 질량도 알고 달의 질량, 그러니까 달의 인력을 구할 수 있다는 시기야. 그러니까 달의 인력을 구했는데 뭐 말도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중심 뭐라는 거야? 그래서 야 꺼져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베게너가 그래 그럼 내가 명확한 증거를 찾아올게 하고서 떠나. 죽어. 그래서 그린란드인가 거기서 이제 시체가 발견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대륙이동설은 이런 내용이야. 이런 내용 알겠죠? 이런 내용이야. 그리고 이후에 멘틀 대륙설이 나와요. 순서 아셔야 됩니다. 연도까지는 모르더라도 순서와 이름 정도는 알아야 돼요. 알겠죠? 순서가 이제 설 이름이랑 사람 이름 정도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얘가 뭐래요? 누구야? 홈즈죠, 홈즈. 자, 멘틀 대륙설은 홈즈라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홈즈. 멘틀 대류설은 홈즈가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멘틀이 대류한다는 얘기잖아. 멘틀이 대류. 그렇지. 우리 아까 봤지. 멘틀 대류. 아까 판할 때, 그렇죠? 판의 원동력, 판 이동의 원동력. 멘틀 대류. 왜 멘틀이 대류한다고 했냐? 아까 우리가 멘틀이 이렇게 했을 때 멘틀이 이런 식으로 대류를 한다면 왜 대류한다고 했어? 뜨겁다며. 뜨거우면 가볍고 가벼우면 상승. 그러니까 우리가 멘틀 대류를 한다며. 그렇죠? 그래서 멘틀 대류설의 원인은 멘틀 대류 원인은 온도 차이고 아까 얘기했잖아. 온도가 올라가면 뭐라고? 가볍다고. 밀도가 감소해서 상승. 근데 밀도가 가볍다는 얘기는 내가 그냥 한 거고 상승 하시면 됩니다. 가벼워서. 그 다음에 반대로 온도가 내려가면 밀도가 올라갈 거니까 하강. 그래서 상승과 하강에 의해서 얘가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러한 온도 차이는 왜 발생하는데 도대체 왜 뜨겁고 차갑고 이런 게 발생하냐? 왜 뜨거워지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물론 이게 차가운 온도가 아니야. 덜 뜨거운 거다. 알겠죠? 덜 뜨거운 거. 자 이렇게 뜨거워지는 원인은 뭐냐? 온도가 올라가는 원인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분괴열이라는 게 나와요. 나중에 혹시나 통합각을 하게 되면 또 한 번쯤 이게 들어볼 만한 얘기인데 뒤에 가도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도 나오게 될 거야. 잘 몰라도 돼요. 방사성 동위원소는 뭐냐면 원소, 불안정한 원소가 있어. 불안정한 원소가 안정화되기 위해서 붕괴라는 걸 해. 안정화짓는 관계를 이제 뭐 붕괴라고 하는 거야. 붕괴라고 해서 뭐 이상한 게 아니라 이렇게 붕괴가 되면서 방사선이라는 걸 내뿜습니다. 뭐 알파선, 베타선, 감나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 내뱉어. 방사선을 내뱉는,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내뱉는 걸 우리가 이제 붕괴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정화되면서 방사선 내뱉는 거. 아무튼 뭐 이런 게 있어야 몰라도 돼. 그거 확실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열로 인해서 생기는 거고 이 열에 의해서 땅이 또 뜨거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땅이 뜨거워져. 땅이 열을 갖게 돼. 그걸 우리가 지각 연료량이라고 얘기해요. 지각 연료량. 지각을 갖고 있는 열의 양이야. 쉽게 얘기해요. 지각을 갖고 있는 열의 양. 그러면 지각 연료량은 땅의 나이와 연관이 좀 돼 있는데 어린 땅이 지각 연료량이 높겠니? 아니면 늙은 땅이 지각 연료량이 높겠니? 자, 잘 생각해요.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수는 누가 더 에너지가 많아? 젊은 사람이 에너지가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젊은 땅이 지각 연료량이 많아.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이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렇죠? 나이에 비례한다. 자, 얘가 대충 1910년도, 한 12년도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1928년도 이렇게 돼요. 한 10년 정도, 한 15년 정도 이렇게 텀이 있어요. 그러다가 한 40년인가? 이 정도 텀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해저 확장설이 나오기 전에 여기는 우리가 해저 확장설 먼저 나왔는데 이게 해양저 확장설 또는 해저 확장설이 나와요. 뭘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해양저 확장설, 해저 확장설 뭘로 해도 상관없어요. 말 그대로 해에서 바다 밑이 이제 벌어진다 이런 얘기야. 근데 우리가 아까 바다 밑이 벌어지는 거 아까 했죠, 그렇지? 뭐였지? 해령 맞아, 해령 했죠, 해령. 이걸 하고 보면 조금 쉬워요. 하고 보면. 자, 근데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좀 텀이 있었잖아, 그렇지? 여기도 텀이 좀 있었어요. 이 텀이 있는 동안 뭐가 발생했을까? 여기서는 15년밖에 안 걸려. 여기는 40년이 걸릴 때 너무 오래 걸렸잖아 갑자기. 그래서 물론 뭐 물리나 화학에 비해서는 오래 걸린 게 아니지만 오래 걸렸어. 그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싸우느라 이게 연구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때 미국 형들이 고지자기학이라는 걸 발견을 해요. 공부를 합니다. 고지자기학이라는 걸 공부를 할 건데 니네 아는 글자 뭐 있어? 없나? 그리고 노플고도 있지, 그치, 노플고 있지. 그렇지, 옛날. 고지잖아, 고자래, 고지. 땅에 있는 자기장을 연구하는 학문이야. 옛날에 땅에 입력된 돌이라고 하면 더 좋아요. 옛날 돌에 입력된 자기장을 공부하는 이제 학문이고, 자기장이라는 거를 나중에 이제 물리 시간을 배울 건데, 자기장이라는 게 이렇게 퇴적물들이 있어. 그러면 자기장이 지 멋대로란 말이야. 하나하나의 자기장은 지 멋대로야. 그런데 이 퇴적물들이 퇴적암이 되면서 하나의 돌덩이가 되면 그때 얘가 하나의 돌덩어리가 될 당시의 자기장을 나타내게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뒤죽박죽 있던 애들이 뭉쳐서 하나의 돌덩이가 되면 그때는 이제 그 당시의 자기장을 입력하게 돼요. 알겠니? 자, 이건 그 당시의 자기장의 방향이야. 근데 지금 현재 지구의 자기장이 이 방향이라고 칩시다. 그럼 지금 현재의 자기장과 이 친구의 자기장이 일치하지. 그치? 이런 걸 우리가 정자극기라고 불러요. 이니 정자극기. 근데 보니까 이 돌에 있는 자기장의 방향이 현재와 반대야. 그러면 역자극기라고 일단 부르는 건데, 그럼 이게 뭐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냥 간단한 거야. 간단하진 않지. 근데 간단하진 않아요. 간단하지 않은데 이런 거야. 우리가 지금 남쪽이 무슨 극이지? 내가 일단 질문을 몇 번 할 건데 어차피 정답을 맞출 거는 기대를 안 해. 그러니까 생각하고 그냥 얘기해봐. 맞추면 땡큐. 아니면 그냥 고치면 되지 뭐. 아이씨, N극에 쓰고 플러스가 왜 나와? N극이야, S극이야? N극이야, 왜? 그냥 찍냐? 그냥 찍어? 아니, 나침판이 북쪽을 가르치진 않았지. 나침판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북쪽이야. 나침판에 N극이 가리키니까 북극은 S극이야. 북쪽은, 알겠죠? 북극은. 남쪽이 N극이야. 알겠니? 남쪽이 N극. 지금 현재이래, 현재. 현재 나침판 이렇게 하면 N극은 가르치지 않았지. 근데 정자기급,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시대. 요 위의 상황을 볼게요. 위의 상황은 이 돌이 형성됐을 당시에도 남쪽은 N극이었던 거야. 근데 밑에 있는 상황이 뭐냐면 밑에 있는 상황은 이 돌이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남쪽이 S극이었던 거야. 알겠니? 이 극이 갑자기 어느 순간 빡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뭐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 훅 바뀌는 경우가 생겨.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다음 주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할 거고, 이런 걸 어쨌든 공부를 좀 합니다. 이런 걸. 왜냐면 이렇게 공부를 해야 자기장의 방향과 옛날 자기장의 방향 이런 걸 봐야 대륙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자, 일단 이건 이렇게 치고, 자,
해저학장설은 이제 헤스와 디츠라는 사람이 하게 되는데, 일단은 해저학장설이니까 해저학장설 알려면 일단 바닷속 땅이 어떻게 생겨먹은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바닷속 땅이 어떻게 생겨먹은지. 그래서 바닷속 땅이 어떻게 생겨먹는지 알기 위해서 음향특심법이라는 걸 써요. 말 그대로 음향으로 깊이를 측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있어. 땅이 이렇게 있어. 자, 내가 음파를 쏘는 거야. 얘가 튕겨나와. 이때의 시간을 재는 거야. 그래서 음파의 속력이 있고 시간이 있고 반띵하면 깊이가 나오겠지? 그쵸? 요만큼의 깊이는 얘가 왕복한 시간 곱하기 속도 곱하기 반띵이잖아. 그치? 됐니? 그러니까 반띵하려면 2분의 1을 하려면 요게 이제 왕복 시간이어야 되는 거고, 왕복 시간 말고 그냥 도달 시간일 수도 있어요. 도달 시간. 그냥 편도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렸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알겠죠? 됐니? 됐어? 자, 그러면 일단은 시간이 길면 길수록, 왕복 시간이든 그냥 편도 시간이든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깊이는 깊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봤는데 이게 이제 도착 시간이야. 시간을 봤더니만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뭐 예를 들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그래프가. 그러면 바닷속 땅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야? 바닷속 깊이 보면 이거와 대칭되게 그리면 되지. 그치? 시간이 짧다는 건 그만큼 바다가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고, 시간이 길다는 건 그만큼 바다가 깊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모양은 위에다 그냥 볼게요.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됐니? 이런 식으로. 됐어?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이게 해저 지형의 모양인지 그냥 시간을 준 건지 그거 좀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바닷속 지형을 좀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쉽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물이야, 물. 이렇게 바다야. 그래서 이렇게 평평한 지역이 있어.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대륙붕이라고 불러. 대륙붕. 그래서 여기서 경사가 이렇게 급한 애가 있어. 이거를 대륙 사면이라고 불러. 근데 이거 되게 오버해서 그린 거야. 이거 막 0점 몇 도예요. 0.0 몇 도만 이래. 이거. 그리고 얘도 한 3도, 4도 이거밖에 안 돼. 이거 말도 안 되게 그린 거야, 지금.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건데, 여기 움푹 파인 골짜기. 아까 우리 움푹 파인 요거 아까 얘기했었죠. 수렴형 경기 이런 거 쓸 때 혹시 기억나? 뭐라고 했는지? 해구. 그래서 해구가 있는데, 자, 해구는 수심 6,000m 이상이면 무조건 해구야. 여기니?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는 보통 태평양이랑 대서양밖에 안 할 거거든. 그래서 태평양 지역에서 수심 6,000m가 나온 뭐 A 지점, B 지점이 나왔어. 뭐 7,000m, 8,000m 나왔어. 그럼 무조건 해구야. 그럼 해구라는 말은 여기는 수렴형 경계구나 알 수 있는 거지. 그쵸? 자, 근데 여기가 대서양이야. 대서양은 수렴형 경계인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대서양은 해구가 없어. 그러니까 대서양 지역에서는 7,000m, 8,000m, 9,000m 나와도 없어. 해구가 없어. 대신 이렇게 해서 대륙대라는 게 있어요. 대륙대. 알겠니? 대륙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좀 평평한 평원이 있어. 이걸 우리가 심해저 평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닷속 평평한 거.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얘가 이렇게 있어. 이런 식으로 저렇게 있어. 이건 여기 있어. 이건 어딨냐? 이건 7페이지에도 비슷하게 있고요. 요거 7페이지 비슷하게 있고, 요거 필기노트에도 완전히 잘 그려져 있어요. 필기노트에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상. 여기 이제 바닷속 이제 산이니까 이제 해상.
요게 이제 열도 뭐 섬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는 평정해상. 요게 이제 평평하니까 여기 평정해상. 또는 기호라고 불러요. 기호. 헤스의 뭐 스승인데 그냥 뭐 기호라고 부른다 하십니다. 그다음에 요거 아까 좀 비슷한 거 그림 봤죠? 그쵸? 바닷속에서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이제 해령이라고 했죠.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여기는 보통 우리가 쌍봉이라고 하고, 여기는 아까 우리 열국 이렇게 얘기했죠. V자 복국 열국 이렇게 얘기했죠. 그쵸? 됐어? 여기까지? 근데 해적 장소를 조사를 해보니까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 해령을 기준으로 본 거야. 해령을 기준으로 봤더니만 이렇게 해령이 양쪽으로 갔어. 아까 뭐라고 했어? 해령을 중심으로 해령에서 땅이 만들어질 거니까 여기가 어린 땅이라고 했지? 그럼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늙은 땅이라고 했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Y축,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해령에서 멀면 멀수록 뭔가 값이 커진다는 뜻이잖아. 그치? 뭔가 값이 커진다. 자, 값이 커진데 뭐가 커지겠어? 그럼 일단은 나이가 커지겠지. 그치? 나이가 많아야겠다.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냐면 회전물의 두께라고 얘기했어. 그치? 회전물의 두께. 자, 그 다음에 아니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지금 이렇게 갈 거잖아. 그쵸? 근데 얘가 또 누구랑 만나면 얘가 또 이렇게 해서 뭐 들어가서 해구가 또 형성될 수도 있단 말이야. 아니 여기랑 어디가 더 깊은 데야? 여기 깊은 데지? 그치? 그러니까 해령에서 멀면 멀수록 더 깊어집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해령과 왼쪽과 지금 해령을 기준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 그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디가 더 빠른 거야? 어디가 빨리 멀어지고 있는 거야? 오른쪽. 왜? 나이가 맞아. 무슨 이게 맞아. 나이가 자, 나이 봤을 때 같은 나이인데 얘는 이렇게 멀리고 얘는 이만큼 가까이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이만큼 땅이 움직였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속도가 오른쪽이 더 빠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해적 장설까지 했습니다. 됐니 여기까지? 자, 7, 8 아낄 겸 거의 다 했으니까 밑에다 쓸게요. 밑에다. 그럼 이제 저거를 싹 깎아서 판구조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아니면 판구조론 나올 건데, 자, 판구조론은 아까 했던 거 다시 간단히 보면 그 발산형 이런 거 말고 보면은 판구조론에는 일단은 이거예요. 판의 경계에서 우리가 아까 했던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이런 데서 지진이나 화산이 발생한다.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판이 움직일 거고, 그러니까 지진이나 화산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판구조론인데, 근데 판의 경계가 아닌 지역도 있단 말이야. 무조건 모든 지역이,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지역이 수렴형, 발산형, 보존형 중에 세 개,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치? 이런 거잖아. 이런 데는 보존형 경계 이런 게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이런 데서 화산이 빵빵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섬이 생길 수도 있고. 됐어? 응? 여기서는 한계점이 생겨. 뭐냐면 판의 경계가 아닌 지역인데도 지진과 화산이 생긴단 말이야. 그치? 이거는 설명이 안 돼. 우리가 봤을 때는 멘틀에 대해서 판이 움직이니까 판과 판이 만나거나 판과 판이 벌어지니까 지진과 화산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짓을 안 해도 지진과 화산이 생기는 지역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예외로 뒀단 말이야. 아니야, 예외가 있어. 야, 어떻게 여기만 지진과 화산이 일어나니? 그게 아니라 조금 많이 뜨거운 지역이 있어. 그래서 그런 데서는 그냥 판의 경계가 아니어도 화산이 발생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런 지역이 너무 많은 거야. 예외라고 하기에 너무 많은 거야, 예시가.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예시가 하와이가 아니잖아.
하와리가 나오긴 하는데 요건 다음 시간에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외를 정리한 게 얘가 왜 이러니? 라고 정리한 게 이제 플룸 구조론이라는 게 돼요. 플룸 구조론. 그래서 플룸 구조론.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할 겁니다. 알겠죠? 그건 다음 시간. 그래서 오늘의 이론은